안녕하십니까. 디지털 제조 모델링 고도화 교육 강사 어유경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퓨전 소프트웨어에 관해서 계속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어서 할 부분은 시뮬레이션과 조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3D 모델링 파일을 제작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 제작한 이 모델링 파일이 어떤 이제 도면을 그리기 전에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꼭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이제 많이 쓰이는 기능이 이제 시뮬레이션과 조인트나 어셈블리 이런 기능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부품이 두 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각각의 부품을 지금 따로 그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부품을 각각을 따로 그렸을 때는 이제 서로 결합을 시켜주는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을 할 때 이제 조인트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인트 기능을 사용한 이후에 이제 시뮬레이션이나 단면을 보는 거를 통해서 이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려져 있는 파일의 경우에는 처음에 그려져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각각의 따로 스케치를 그려서 그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이 부분의 히스토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스케치를 그려서 첫 번째 모델을 그렸죠. 그리고 두 번째 모델을 또 스케치를 별도로 그린 다음에 익스트루드를 진행을 해서 두 개를 나란히 그려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첫 번째, 예를 들어서 하나 제가 컴포넌트를 하나 꺼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 형태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뷰 큐브를 켜서 지금 이 형태고, 그 다음 바디는 요렇게 돼 있죠. 끄면은 하나를 끄면 지금 각각이 지금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스케치를 그릴 때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면을 봤을 때 이제 요 상태겠죠. 그럼 요 상태에서 두 번째 컴포넌트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리고 방향을 바꿨을 때 요 면에서도 지금 이 동그란 기어 부분이 지금 스케치를 그리면서 약간의 차이를 두면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요 상태로 스케치는 지금 잘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지만 내부적인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안쪽에서 이 결합 부위가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게 조금 확인할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조인트 부분을 시뮬레이션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제가 히스토리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일단 조인트 메뉴 같은 거나 어셈블리나 이런 메뉴는 그동안에 써왔던 상단 메뉴에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면 나머지 메뉴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셈블리라는 건 결국 결합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모델링과 두 번째 모델링을 이 조인트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보시면 지금 첫 번째 메뉴, 첫 번째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 조인트 메뉴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축이 생겨요. 근데 이게 움직여요. 이렇게. 그럼 이쪽 방향으로 가면은 안 되겠구나.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이쪽도 아니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두 개의 각각의 모델링이 어느 상태일 때 가장 결합이 완벽한가 그 부분을 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맞닥뜨려져 있는 게 이제 오브젝트가 정해져 있는데, 처음에 이제 내가 정한 무브 어떤 오브젝트를 움직일 것인가, 그리고
이제 움직이는 면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나는 어떤 면을 기준으로 움직이겠다. 뭐 이런 거. 오브젝트 첫 번째 이 오브젝트였죠. 그러면 나는 예를 들어 이 원점을 중심으로 뭐 빙그럽게 돌리겠다. 이 점을 중심으로 돌리겠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내가 돌려야 하는 파트에 지정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지금 보이는 요 딱 돌아가는 면은 요 면을 중심으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으로 보이겠죠. 지금 요 상태로. 그리고 이제 무브를 움직일 때도 회전 방향 말고도 지금 보면 프리무브, 그 다음에 이제 방향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로테이트 돌린다거나 이런 부분으로 이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선택되어 있는 축으로 봤을 때는 각도가 현재 0이죠. 요거를 지금 조절점을 통해서 살짝 돌려보면 이 형태가 지금 공차가 제대로 맞아지는가 하는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도는 뭐 사실 모델링을 출력할 때는 또 각각 출력을 하거나 한꺼번에 출력을 하거나 최상의 각도를 맞춰서 출력을 진행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지금 우리가 파일을 내보냈다. 그러면 이 상태 그대로 지금 3D 모델링이 진행되겠죠. 그러면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 구조물 아래쪽이 지금 텅 빈 공간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서포트가 더 많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출력이 진행되는 동안 아래쪽에 빈 공간 때문에 이제 무너진다거나 뭐 이런 조금 복잡한 과정이 생겨요. 그래서 그러면 이 두 개의 모델링을 같이 내보낼 때는 그러면 약간 이런 식으로 180도 세워서 딱 요 상태로 진행을 하는 게 좀 더 낫겠다. 뭐 이러면 이제 꺾인 부분이 없으니까 요 안쪽에 생기는 요 아래쪽의 서포트만 제거를 하면은 제대로 출력이 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확인을 조인트를 통해서 어느 부위를 통해서 이제 무브를 해서 움직여서 정확한 위치를 찾아주는가 이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 또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인스펙트 쪽에 보면은 축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셀렉션 요쪽 요 메뉴 보이시죠? 요거를 선택을 하면은 이제 창이 여러 개가 떠요. 그래서 컷 플랜이라고 어디서부터 잘라볼까 하고인데 아무 면이나 선이나 다 가능해요. 예를 들어 이쪽 면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방향과 화살표가 생기거든요. 화살표로 조금 가까이 해서 밀어보면 이제 요 구조가 안에 보이게 돼요. 그래서 얘가 예를 들어 이런 연결 부위 있죠. 연결 부위가 매끄럽게 지금 예를 들어 붙어 있으면 안 되겠죠. 붙어 있으면 출력이 진행됐을 때 거기가 붙었기 때문에 안 움직이겠죠. 그래서 처음에 의도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가 없죠. 그래서 요 단면을 요쪽으로 요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없이 지금 잘 들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이 컷 플랜을 다시 체크 해제하고 다른 쪽 반대편도 한번 확인을 하면 이쪽 면, 이 면으로 그럼 나는 확인해 보겠다. 그러면 이제 면을 선택하면 화살표가 나타나겠죠. 화살표가 나타나면 이렇게 차근차근 밀어서 이 면에 지금 결합 부위라든가 붙었거나 이런 부위가 없구나라고 해서 면 전체적인 안쪽 면을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보는 그런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개의 모델링을 한꺼번에 출력을 진행을 할 때는 결합 부위가 맞는지 조인트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결합이 잘 되는 어셈블리 기능과 시뮬레이션 기능을 잘 보고 이게 문제가 없는지 체크하는 과정이 이제 모델링이 종료된 이후에는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요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뽑았을 때는 요렇게 180도 세워서 이렇게 출력을 진행을 했고 실제로 이제 나왔을 때는 별 문제 없이 지금 이렇게 결합이 잘 되어서 나온 상태입니다. 모델링이 끝난 이후에 반드시 파일을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그 파일을 이렇게 모델링을 진행한 걸 지금 조인트 기능, 그 다음에 어셈블리 기능, 그리고 시뮬레이션 기능을 활용을 해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요거를 한번 확인을 한 이후에 출력을 내보내기를 진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게 내보내기를 진행하기 전에 어느 방향으로 결합이 되어야 가장
출력이 잘 되는지 그 부분에 체크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모델링을 진행을 했을 때는 이렇게 꺾여 있는 형태의 모델링이었지만 지금 출력을 진행할 때는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바닥에 놓은 상태로 출력을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안에 이제 시뮬레이션과 이제 조인트 기능과 이제 렌더링 기능 이런 걸 다 확인한 이후에 이제 이렇게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서 출력도 확인해서 이런 형태로 지금 잘 출력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향이 만약에 요 방향이었으면은 이 안쪽 면에 서포트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좀 떼어내는데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근데 방향 같은 경우에 요거는 요렇게 요 부분을 아래쪽으로 가게 출력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서포트가 거의 안 생긴 상태에서 요렇게 바로 떼어내서 후가공을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약에 이 결합 부위 체크가 안 됐었으면 어느 한쪽 면이 달라붙었거나 이제 붙은 상태면은 이렇게 회전이나 이렇게 움직임이 좀 어려웠거나 아니면 나중에 후가공을 통해서 이제 뜯어내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퓨전 소프트웨어 안에는 렌더링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떤 모델링을 진행을 한 이후에 이 안에 이제 다양한 이제 재질을 적용을 해서 실제 어떤 형태를 취할 수 있는지 미리 알아보고 또 그 파일 자체를 이제 내보내기를 통해서 이미지 파일로 이제 밖으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제가 파일을 하나 지금 완성된 모델링 파일이 하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리폼을 활용해서 작성이 된 모델링입니다. 여기 보시면 맨 왼쪽 위에 보면은 이제 워크스페이스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제 삼각형을 클릭을 해보면 이제 렌더 파트가 별도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렌더 파트에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에 이제 그림자나 이런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요 보이는 거는 눈으로 본다라기보단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는 방향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선택을 했을 때 선이라든가 면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선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위에 맞게 재질이나 색깔이나 질감이나 이런 거를 이제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렌더 메뉴 중에 보면은 첫 번째에 이제 요 색깔 있는 거 요거를 선택을 해 보시면 이 안에 들어있는 이제 재질이나 색깔도 있고 또 외부에서 재질이나 색깔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뭐 이제 검정이나 흰색이나 이런 게 적용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금 이제 퓨전에 있는 여러 가지 재질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뭐 이제 뭐 패브릭이라든가 뭐 유리 느낌 한번 제가 길게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이제 패브릭 느낌 펼쳐보면은 이렇게 천 느낌 있죠. 색깔별로 되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별도로 또 추가해서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죽 느낌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리 느낌. 유리 느낌은 되게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유리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내 원하는 게 있으면은 이제 저장을 해 놓으시면 되는데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이제 컴퓨터 렌더링 같은 경우가 이제 컴퓨터 사양과 좀 관계가 있습니다. 저사양 컴퓨터의 경우에는 이제 렌더링을 하다가 굉장히 느려진다던가 아니면은 중간에 이제 멈춘다든가 그런 이제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이제 좀 고사양 컴퓨터에는 마음껏 넣으셔도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사양이 좋지 못한 컴퓨터에는 이 렌더링의 어떤 재질이나 이런 걸 너무 많이 넣으면은 조금 파일 자체가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뭐 이제 되게 다양한 게 있는데 예를 들어 내가 원하는 어떤 한 색깔을 찾았다. 뭐 이제 녹색이다. 그럼 여기 옆에 보면 다운로드 메뉴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다운로드 메뉴에 이렇게 넣어두실 수가 있고 즐겨찾기 메뉴나 이런 것도 이제 지정이 가능합니다. 한번 다운로드가 됐으니까 이걸 끌어서 한번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갔죠. 이렇게 이제 지정한 색깔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런 색깔 이외에도 굉장히 또 다양한 느낌들을 이 안에다가 줄 수가 있는데 이제 보통 나무라든가 뭐 이제 유리 느낌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가 그림으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렌더링에 있는 재질을 통해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른 색깔, 요런 색깔 다운 한번 받아서 또 드래그해서 이렇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색깔이 변했죠. 그러면 최상단을 보시면은 지금 현재 선택되어 있는 메뉴를 보시면은 적용하는 공간을 보시면 첫 번째는 이렇게 바디에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페이스, 면만으로도 체크가 가능하거든요. 요거 바디를 한번 면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면만도 따로 선택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선택해서 색깔을 또 요것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와 면 따로따로 색깔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인디스 디자인 이 모델링 파일 안에는 지금 현재 들어있는 재질이 요렇게 들어있다라고 상단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추가도 가능하고 삭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게 이제 요거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이제 딜리트 삭제를 해서 이제 없애면 됩니다. 그래서 따로 이제 뭐 없애면은 이제 다른 재질을 또 넣고. 근데 보통은 이제 바로 다른 재질을 적용해서 좀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검정색, 뭐 가죽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바로 여기다가 뭐 이렇게 리무브 이렇게 해서 바꾼다거나 이런 식으로 느낌을 다르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적용을 한 상태에서 이제 끝났다 하면 창을 닫고 요거를 이제 살펴보는 거죠. 아, 이런 느낌이구나 하면서 이제 보통 이제 디자인을 하는 분야에서 요런 렌더링 작업을 많이 거치겠죠. 그래서 실제 어떤 식으로 됐는가라고 보면은 여기 위쪽에 보면 상단에 주전자가 있습니다. 이 주전자에 이제 렌더를 선택을 한번 해보시면은 창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이미지 사이즈 얼마로 할 건가, 뭐 이제 커스텀을 하거나, 뭐 이제 보통은 근데 커스텀으로 많이 두시고요. 실제로 나가는 이 이미지의 이제 크기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어떤 이미지로 나갈 파일 플랫폼은 PNG로 나갈 건가, 뭐 JPG로 나갈 건가, 이런 부분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클라우드에 렌더링 할 거냐, 로컬에 렌더 할 거냐, 이런 부분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그대로 렌더 하면은 지금 로컬 렌더링이 시작됐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파일 크기에 따라서 이제 아래쪽 하단에 보시면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다라고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내가 렌더링 한 부분을 이렇게 아래쪽에다가 이제 세이브를 해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릭을 해보면은 이렇게 렌더가 되면서 이 갤러리에서 이 내가 모델링 했던 거에 재질을 적용했을 때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지 이제 미리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렌더링이 끝난 이후에는 확인을 해보시고 조금 더 이제 어떤 사실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표면에 그림이라든가 뭐 로고라든가 이미지라든가 글자 이런 거를 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디자인 워크스페이스에서 진행하기도 하고 아니면 렌더에서 진행을 하기도 하고 둘 다 가능한데 저는 여기 렌더에 보면은 셋업 메뉴 중에 데칼이라고 있습니다. 이 데칼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선택을 하면 어디서 불러올 거냐 인서트인데 이제 저장 보통은 이제 PNG 파일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 지금 제 이미지 파일 하나를 저장을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면은 지금 여기 PNG 파일 배경이 없는 PNG 파일을 했고 어느 면에다가 이제 적용할 것인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이쪽 면 이렇게 셀렉트 하면 이렇게 붙었죠. 그러면 가까이서 정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뭐 위치 같은 거는 이렇게 조금 올린다든가 이쪽으로 조금 올려볼까요? 이렇게 그리고 조금 더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원하는 위치를 찾아서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이 됐다 하고 확인이 되면 OK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내가 원했던 뭐 이미지나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근데 PNG 파일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이제 JPG나 이런 거는 이제 배경까지 같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렌더링을 조금 더 사실감 있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네, 렌더링 부분에서
이제 한 번 더 시연을 위해서 지금 모델링 되어 있는 파일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커피잔이 지금 모델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디를 열어보면 지금 바디가 네, 지금 위에 컵 부분이랑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렇게 컵 받침 부분이랑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파트별로 이렇게 렌더링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디자인 워크스페이스에서 렌더링 워크스페이스 쪽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지금 빛이 오는 방향 뭐 이런 게 지금 보이시죠? 그리고 렌더 메뉴에서 이제 재질을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뭐 컵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약간 투명한 재질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투명한 재질을 하나 넣어 보겠습니다. 요 위쪽에만 이렇게 선택해서 약간 투명하게 넣었고요. 아래쪽은 조금 이렇게 빨간 느낌으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다 됐으면 창을 닫아서 보시고 지금 현재 지금 보이는 상태가 이렇고 여기다가 아까 데카를 똑같이 여기도 똑같이 적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카를 넣을 때 똑같은 요 굿데이 요거를 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방향을 잡을 때 지금 현재는 지금 뷰 큐브 기본 형태로 가 있죠.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컵이니까 이제 위치를 잘 잡아야 되겠죠. 정말 앞면이다. 아니면은 딱 요 반대쪽 컵 손잡이 바로 반대쪽 뭐 요런 쪽에 원한다 하면은 이제 면을 맞춘 다음에 이제 페이스를 셀렉을 이렇게 진행을 해서 넣어주시면 지금 사이즈를 조금 더 뭐 키운다든가 요런 그리고 위치는 지금 정 위치를 잡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하면 좀 투명해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지금 햇님 요 데칼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마무리는 똑같이 여기 있는 요 렌더 하시고 그러면 세팅 화면이 나오죠. 그러면 뭐 이미지 사이즈는 뭐 모바일이나 타블렛 웹 사이즈 원하시는 대로 이제 넣으시면 되고요. 크기 위치 잡으시고 어느 위치에 클라우드 렌더링 할 건가 로컬에 렌더링 할까 이런 부분까지 다 체크하신 다음에 렌더 클릭하시면 이제 렌더링 파일이 아래쪽 하단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조금 시간이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렌더링 부분을 두 가지를 한번 진행을 해 봤습니다. 네, 다음으로 진행할 부분은 요 이제 퓨전을 이제 잘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팁들 중에 하나인데 지금 3D 프린터로 출력하는 것 이외에 이 퓨전 소프트웨어는 PCB 회로를 만들 때라든가 아니면 CNC 가공을 할 때라든가 다른 부위로 레이저 커팅 작업을 할 때도 이 퓨전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레이저 커팅을 위해서 이제 도면이 필요한데 보통 레이저 커팅을 위해서는 SVG 파일이나 DXF 파일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레이저 커팅 자체는 3D가 아니고 2D 도면을 가지게 되죠. 이 2D 도면을 스케치를 일단 간단하게 그려서 요거를 레이저를 위한 파일로 내보내는 방법. 그리고 복잡한 스케치를 그리지 않고도 외부에서 SVG 파일을 가지고 와서 그걸로 모델링을 할 수 있는 방법. 요런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그러면은 제가 스케치를 먼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상단에 크리에이트 스케치 선택을 하고 네, 탑뷰. 여기서 탑뷰에다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을 하나 적당하게 뭐 150 하나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요렇게 170 요렇게 엔터 해서 피니시. 네, 스케치가 끝이 났습니다.
요 파일 자체는 아직 지금 이제 돌출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2D 도면 그 자체입니다. 그러면 스케치가 끝난 이제 2D 도면을 레이저 커팅을 위한 파일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케치 자체를 내보낼 거기 때문에 스케치 메뉴를 열어보면 지금 스케치 1이 있죠. 선택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을 하게 되면 Save as DXF라고 메뉴가 있습니다. 요거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파일 자체는 DXF 파일이에요. DXF 파일은 이제 레이저 커팅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파일이죠. 저장 위치는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요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셔도 돼요. 아니면 내 컴퓨터 바깥으로 내보내시려면 이제 아래쪽 3.3개 해서 예를 들어 바탕화면에다가 파일 이름 뭐 1-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1-1 저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세이브 됐어요. 자, 퓨전에서 2D 스케치를 진행한 파일을 DXF 파일로 내보냈습니다. 보통 우리가 레이저 커팅 머신을 사용을 할 때는 거의 대부분이 이 RD웍스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RD웍스 소프트웨어는 이제 레이저 커팅을 할 때 장비 세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 실제로 이 RD웍스 안에서 도형을 그린다거나 복잡한 그림을 드로잉 한다거나 할 때는 상당히 메뉴가 좀 불편하게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RD웍스에서는 그림을 그리지 않고 이제 일러스트라든가 캐드라든가 다른 파일을 사용을 해서 파일을 그린 이후에 그 파일을 확장자를 변경해서 저장을 하고 그 파일을 RD웍스에 불러오는 과정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캐드라든가 이제 일러스트라든가 전부 다 이제 유료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이제 금액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데 지금 퓨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교육용 라이센스나 이제 개인용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진행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무료로 파일을 그린 다음에 그 파일을 저장을 해서 RD웍스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RD웍스 파일을 연 다음에 파일에 이제 임포트를 하면은 이제 내가 저장했던 위치를 찾아가게 되면 여기 DXF 파일이 열리게 되죠. 그럼 요거를 오픈하면 이렇게 레이저 가공이 가능한 상태의 파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제 따로 레이저 장비 기초 과정에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라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비 세팅해서 파일을 내보내면 레이저 요 라인대로 커팅이 가능합니다. 이제 레이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실제로 레이저 커팅에 사용되는 파일은 SVG 파일과 DXF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요 퓨전에서도 그림을 굳이 그리지 않고 2D 스케치를 하지 않고도 파일을 불러와서 그걸 거꾸로 이제 모델링을 하는 방법을 또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뉴 중에 보면 저희는 이제 보통 이제 스케치 메뉴나 이런 메뉴들을 많이 사용을 했죠. 근데 오른쪽으로 가보면 인서트에 보면은 여기 보면 인서트 DXF 파일, 그 다음에 인서트 SVG 파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파일들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SVG 파일을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다운로드 폴더에 제가 지금 저장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SVG 파일 중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눈송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어디다가 이제 적용을 할 거냐? 그럼 눈송이 납작하겠죠? 탑뷰 이제 요 위에서 보는 면에다가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저장을 했던 눈송이 파일이 이렇게 올라오죠. 실제로 이제 움직이고 사이즈 변경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조금 더 키워볼까요? 이렇게 키웠습니다. 그러면 적용이 완료되면 OK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 2D 스케치를 요 형태를 디자인하면 굉장히 좀 시간이 좀 걸렸겠죠. 근데 이제
보통 요 최근에는 이제 무료로 배포되는 SVG 파일이나 DXF 파일도 인터넷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지 않고도 이렇게 파일을 불러와서 스케치를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그대로 불러왔기 때문에 피니시 스케치를 선택을 하고 나면 이렇게 뭐 요 파일 자체를 이제 익스트루드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면을 선택을 했죠? 그러면 그대로 이렇게 쭉 올리면 되죠. 그래서 올려서 뉴바디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크리스마스 트리 오너먼트 장식을 만든다든가 그래서 상당히 다양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탑뷰에서 하나 더 불러와 보겠습니다. 인서트 SVG 미리 저장해 놓은 것 중에 예를 들어서 뭐 하나 더 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면을 똑같이 탑뷰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금 위로 사이즈를 조금 더 키워보겠습니다. 이렇게 키워서 완성되면 오케이. 그럼 피니시 스케치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익스트루드 할 수 있는 면이 발생이 됐죠. 그러면 선택해서 또 익스트루드 그리고 이렇게 위로 올리고 뭐 오케이 하고 뭐 필렛 줘도 되겠죠. 면을 뭐 이런 식으로 둥글게 필렛 뭐 요런 요쪽도 뭐 필렛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오케이 해서 이렇게 3D로 2D SVG 파일을 이렇게 익스를 통해서 변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모델링이 끝난 부품의 경우는 실제로 가공을 하거나 이제 제조 생산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도면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퓨전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모델링이 된 형태를 도면을 해서 그 도면 안에 도면 치수를 기입하거나 뭐 아니면 이제 주석을 추가하거나 해서 좀 완성된 설계 도면을 만드는 과정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브라우저에 보시면 이제 내가 도면을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파트가 있겠죠. 그럼 그 파트에서 클릭을 하시고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크리에이트 드로잉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크리에이트 드로잉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자동이냐 매뉴얼이냐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방식은 뭐 ISO냐 뭐 보통 ISO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단위 뭐 인치냐 뭐 밀리미터냐 이런 거 보통 밀리미터 많이 쓰겠죠. 그리고 도면의 사이즈 뭐 A3 뭐 이런 것도 상세하게 나와 있고 맨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이 도면을 가로 도면으로 할 건가 세로 도면으로 할 건가 이런 부분까지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택을 하면 이렇게 설계 도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드로잉 뷰에 관한 이제 세부 사항이 왼쪽에 브라우저를 통해서 그리고 오른쪽에 드로잉 뷰를 통해서 이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것이 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탑이냐 이런 걸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스타일은 이제 막힌 거 그다음에 이제 숨겨져 있는 엣지가 다 보이는 것 뭐 여러 가지 그림자 이런 거 다 설정이 가능하고 스케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1대1 스케일로 가나 뭐 1대2나 뭐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스케일을 정하실 수가 있어요. 1대1로 한번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이쪽에다가 놔보겠습니다. 그리고 OK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쪽 정면 쪽에서 본 도면이 상단에 지금 완성이 됐어요. 그럼 다른 쪽 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젝트 뷰라고 해서 선택을 해서 이쪽 그 다음에 뭐 대각선 방향 그 다음에 요 위에서 본 방향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적어 넣으실 수가 있어요. 완료가 되면 여기 보면 초록색 체크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도면이 완성이 되고 나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각도를 돌린다거나 아니면 치수를 넣는다거나 이런 거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 몇 가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디멘전 선택하시면 이제 보통 도면에는 상세 수치가 들어가죠. 그래서 뭐 면을 선택하셔도 되고 선을 선택하셔도 되고 선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밑으로
당기면 아 여기는 이제 40이구나. 또 아니면 점을 선택하시면 이쪽 점에서 이 점까지 밖으로 쭉 빼서 이렇게 사이즈 수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되게 상당히 상세하게 수치를 적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직선이 아니고 이제 원지름 같은 탄젠트도 테두리에다가 마우스를 가까이 가져가면 이렇게 수치가 뜨죠. 이대로 이렇게 빼내면 해당하는 수치가 도면에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상당히 자세하게 원하는 만큼 굳이 이제 도면을 그리지 않아도 이 안에 표시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보통 이렇게 도면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안에 뭐 실제 이미지를 넣는다거나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인서트 이미지 이런 걸 통해서 처음에 이제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 파일을 이제 넣으시면 돼요. 하나 더. 여기 보이시는 렌더링이 이미 되어 있는 요 파일을 가지고 한번 도면을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선택하고 다 선택하면 지금 컵과 컵 받침이 다 있죠. 만약에 내가 요 컵만 진행을 하고 싶다. 그때는 요 바디는 눈을 감고 요 바디만 진행을 하겠죠. 컵 부분에 해당하는 바디만 진행을 하면서 도면을 진행을 하셔도 돼요. 아니면 내가 전체를 다 하고 싶다 할 때는 요 최상단을 가지고 도면을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도면을 진행을 할 때는 보통 이제 스케치나 이런 부분은 안 따라가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배제를 하고 지금 풀 전부 다 들어간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단위 밀리미터 확인됐고요. A 가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로 사이즈. 그러면 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도면이 나오면 드로잉 뷰를 보시면은 이제 스케일이 나와 있습니다. 스케일은 원하시는 대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남아있는 이 공간을 보고 확인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쪽 면에다가 한번 놔보겠습니다. 그리고 OK 선택하면 렌더링 했던 그 느낌은 사라지고 이렇게 선만 필요한 딱 선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 방향의 도면을 넣어봐야겠죠. 선택을 하고 드로잉 중에서 이제 프로젝트 뷰 선택하고 위쪽에 놨을 때 클릭 왼쪽 면에 그 다음에 이제 대각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그리셔도 돼요. 그리고 근데 굳이 세 가지 면이 다 있으면 이제 안 그려도 되겠죠. 그러면 끝났으면 마지막으로 그렸던 도면의 상단에 초록색 체크박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타났어요. 여기다 이제 수치를 줘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수치가 이제 디멘전. 원을 선택하면 원에 지름이 나오고요. 점을 선택하면은 선이 표시가 되겠죠.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끝에 보이실까요? 요 외곽점에서부터 여기 끝에 외곽점까지를 위로 쭉 뽑아 올리면 실제 이 사이즈는 98.99mm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상세하게 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를 가까이 가져가면 그 엣지가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선을 선택할 것인가, 점을 선택할 것인가 한번 이제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컵 손잡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일 꼭대기 지점이 여기겠네요. 여기. 그리고 쏙 들어가 있는 요 점 엣지 요렇게 돼요. 요렇게 해서 요 부위는 42.7이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필요한 수치를 설계 도면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뭐 얘는 되게 간단하게 나오죠. 153.54 뭐 이런 식으로 다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도면에 이제 내부적인 상세 사항이 들어가겠죠. 이제 뭐 여기 보면 메모라든가 이런 거부터 이제 시트 숫자, 날짜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적는 란까지 있어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요게 도면이 됐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서 기억하실 게 이제 스크린 캡처 같은 걸 이미지화해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요게 이제 내보내기가
돼야 됩니다. 내보내기가 되려면 엑스포트가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별 표시가 되어 있죠. 엑스포트 하면은 PDF로 내보낸다 하면은 이렇게 네 유료 기능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캡처를 많이 떠서 사용하세요. 그리고 이미지 안에 지금 아까 했던 인서트 내 컴퓨터 안에서 뭐 내가 필요한 또 이미지를 넣어서 같이 삽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저는 취소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도면을 2개 그려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델링을 하는 부분도 설명을 드렸고 그 모델링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렌더링 하는 방법, 도면 만드는 방법, 그리고 레이저에 적용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건 파일 관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퓨전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처음에 첫 번째 저장만 하고 난 이후에는 온라인에 접속이 되어 있으면 인터넷 연결만 되어 있으면 자동 저장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자동 저장되어 있는 이 파일을 그대로 뭐 예를 들어 블루투스라든가 이런 게 가능한 3D 프린터나 장비가 있는 경우에는 연동이 가능하지만 보통은 이제 USB나 다른 이제 저장 장치에 담아서 파일을 옮겨야 되는 경우에는 내가 저장한 파일들을 이제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일단 이 파일을 저장을 할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양식으로 한번 내보내기를 하고 그리고 퓨전 파일로도 한번 내보내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육각 볼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걸 퓨전 파일로 내보내는 방법과 메시 파일로 내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각각 따로따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클라우드에는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 보이시는 데이터 패널을 열면 데이터 패널 안에 내가 만들어 놓은 작업물들이 있죠. 그 안에 지금 여기 보시면 볼트가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걸 퓨전 파일로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상단의 파일을 클릭하시고 Save As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파일을 저장할 때 저장 위치를 이제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에다 저장을 하는가 하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는 폴더 안에다가 새로 저장을 하거나 폴더 자체를 새로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단 저는 저장이 되어 있어서 네, 취소하겠습니다. 파일 자체를 저장을 해서 외부 저장 장치에 저장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보시면 얘를 메쉬 파일로 내보내야 되죠. 퓨전 파일 자체가 3D 프린터에 작동하지는 않죠. 3D 프린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파일로 내보내기를 돼야 되는데 그때는 브라우저에 있는 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브라우저에 내보내고자 하는 메뉴에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여기 보면 메쉬로 저장하는 메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메쉬로 저장하는 걸 보시면 이제 이렇게 메뉴가 뜨는데 타입이 나와 있죠. 뭐 이제 내보내기다. 그리고 오브젝트 요거 하나죠. 만약에 모델링 자체 개수가 여러 개 있다. 그때는 요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원하는 오브젝트만 내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내보내기를 한다고 해서 전체가 다 나가는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포맷. 3D 모델링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포맷인 STL 바이너리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니트 타입. 지금 당연히 이제 밀리미터로 하셨죠? 그리고 이렇게 선택을 다 확인하신 이후에 OK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Save As 나오고요. 타입을 보시면 돼요. 타입이 이제 STL 파일로 나갑니다. 프로젝트 클라우드에 저장하실 거면 이제 클라우드 위치를 여기서 열어서 지정해 주시면 되고 컴퓨터 뭐 예를 들어 이제 바탕화면에 저장하고 싶다 뭐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점 3개 클릭해서 바탕화면에 STL 파일로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뭐 USB나 외부 저장 장치가 있을 때는 거기를 지정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세이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나갔죠. 나갔어요. 그러면 바깥에 이렇게 파일이 있습니다. 하나 더 한번 내보내 보겠습니다. 커피컵 같은 경우에는 바디가 2개죠.
그럼 첫 번째 바디 하고 두 번째 바디를 따로따로 내보내실 수도 있어요. 지금 이런 거죠. 이 커피컵에 같은 경우는 왜 설명을 드리냐면 얘를 같이 내보내면은 어떻게 될까요? 컵 여기 보시다시피 안 떨어져요. 지금 모델링 자체는 같이 했죠. 그렇지만 이 컵과 받침이 분리되도록 출력을 하시려면은 저장을 다르게 하셔야 돼요. 그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디 컵 부분을 따로 지금 선택을 해서 세이브 에즈 메쉬 하고 내보내기 오브젝트 stl 바이너리 그다음 밀리미터 해서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디 1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다시 또 바탕화면에 바디 1 stl 파일로 한번 내보내기를 해보겠습니다. 저장됐죠? 그러면 첫 번째 바디 말고 두 번째 바디를 다시 한번 또 세이브 에즈 메쉬로 내보내는 게 맞습니다. 같이 하면은 붙어버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장 장소 바탕화면에 바디 2 여기까지 세이브 했습니다. 그러면 모델링된 파일을 메쉬로 내보냈어요. 메쉬로 내보냈다라는 거 하는 건 덩어리로 내보낸 거를 의미하게 되겠죠. 그러면 3D 프린터마다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메이커 스페이스에 구비되어 있는 3D 프린터는 크리얼리티 프린트 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보면 지금 이렇게 베드가 나와 있죠. 베드 사이즈. 그러면 항상 이제 파일을 확인을 하기 전에 보시면은 이제 어떤 기종인지 그걸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플레이트 자체가 정확하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프린터 K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바꿔야 된다 할 때는 상단 메뉴에 보시면은 이렇게 프린터 기종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뭐 추가하거나 이런 걸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 위에도 지금 똑같이 이 홈 앵글 리셋이 있습니다. 이 집 모양 클릭을 하시면은 처음 상태로 돌아가요. 똑같이 마우스 활용법은 똑같습니다. 휠로 가까이 갔다가 멀리 갔다가 그리고 오른쪽 클릭을 하면 이렇게 메뉴가 나타나고 왼쪽 클릭을 하면 선택이 되겠죠. 그리고 휠 눌러서 좌우 위아래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회전 기능까지 되고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 할 때는 이제 홈 버튼 처음에 리셋으로 돌아가면 된다라고 거의 퓨전하고 똑같은 대부분의 근데 모델링 소프트웨어는 상당히 비슷한 이런 구성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러오면 되죠. 파일을 오픈하면 돼. 임포트 불러올 거예요. 그래서 모델 파일을 바탕화면에 있는 걸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첫 번째 했던 그 이 볼트를 한번 열기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대로 이렇게 들어왔죠. 처음에 우리가 모델링을 진행을 했을 때는 이 볼트가 요 형태였어요. 지금 바닥면 자체를 저희가 요런 형태를 했는데 모델링을 진행하면서 이제 슬라이싱 소프트웨어에서 불러왔을 때는 소프트웨어가 이 부분이 맞겠다라고 해서 가장 납작한 부분을 바닥면으로 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줍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요 볼트의 경우에는 아래쪽이 좁고 위쪽이 넓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대로 슬라이싱을 진행을 하게 되면 요 볼트의 요 머리 부분 아래쪽에 서포트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요 나사선 부분이 조금 예쁘지 않게 출력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번 서포트가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 한번 미리 보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렇게 나사선 쪽에 서포트가 가득 들어가 있어요. 요걸 나중에 출력이 끝나면 이걸 다 떼어내는데 떼어내면서 나사선이 손상될 확률이 높거든요. 한번 레이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초록색 부분이 지금 서포트죠. 근데 지금 서포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출력 시간 자체도 보면은 여기 프리뷰에 보시면 이제 프린팅 시간이
지금 18분 정도. 그리고 머티리얼이 이제 필라멘트죠. 필라멘트가 6.74g 사용된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바꿀 수 있겠죠. 위치를 바꿔서 위와 아래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바꾼 상태에서 다시 슬라이싱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나사선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서포트는 조금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나 머티리얼이나 이런 거는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방향을 한 번씩 바꿔보면서 내가 출력 시간이 중요하다 하면 시간이 가장 짧게 드는 그런 세팅을 찾거나 아니면 나는 필라멘트가 이제 부족하다 이럴 때는 또 필라멘트가 가장 적게 드는 세팅을 찾거나 이렇게 이제 상황에 맞는 세팅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좀 옆으로 한번 눕혀보겠습니다. 그러면 요만큼 딱 생기네요. 그리고 시간도 아까 18분이었는데 10분 됐고요. 머티리얼도 3.8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했을 때 시간도 가장 짧게 걸리고 지금 필라멘트 사용량도 가장 적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세팅을 한번 여러 가지 방향을 통해서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모델링 파일을 이제 출력을 할 때는 내보내기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슬라이싱 작업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슬라이싱 작업을 할 때 상당히 좀 이제 경험치가 조금 쌓이도록 연습을 여러 가지로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만 출력 아닌 거 아시죠? 요것도 이제 슬라이싱 소프트웨어 안에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뭐 컨트롤 C, 컨트롤 V 이런 부분 다 진행이 가능하고 사이즈 뭐 이동해서 이제 스케일 부분이나 이런 것도 크기를 이제 퍼센트로 늘리거나 직접 입력을 하거나 해서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택한 건 한 200% 정도로 키우거나 요렇게 우리가 요거를 G코드 파일로 보통 많이 내보냅니다. 근데 또 하나 기억을 하실 게 지금 처음에 모델링 했던 파일의 사이즈는 지금 요대로죠. 근데 요거 자체는 지금 200% 사이즈를 키워놨습니다. 슬라이싱 소프트웨어 안에서도 요렇게 스케일이나 이런 걸 조정을 해서 다시 내보내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 큰 볼트를 파일을 통해서 이제 엑스포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 파일로 이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STL 파일로 다시 나갈 거예요. 그럼 처음에 가지고 들어왔던 모델링 파일은 좀 작은 사이즈였죠. 근데 그거보다 200%큰 파일로 이제 내보내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뭐 다시 1 이렇게 해서 STL 파일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바탕화면에 한번 확인을 해보면 네, STL 파일이 하나 더 지금 생겨 있죠. 그래서 좀 큰 것과 작은 거 이런 식으로 편집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파일에 임포트 모델 파일 지금 바디 1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요 컵이죠. 요 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둘러봤을 때 이 안쪽에 빈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파트가 이 컵 손잡이. 출력을 진행해도 지금 어느 방향을 해도 이 컵 손잡이 쪽에는 서포트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바닥도 안으로 살짝 들어가 있는 상태고 지금 이 소프트웨어가 판단한 거는 이 방향이 맞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태에서 서포트 슬라이싱 진행해보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요 정도. 근데 반대쪽에 지금 많이 들어가 있네요. 지금 서포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 출력 시간을 봤을 때는 2시간 42분이라고 되어 있고 머티리얼도 110.69g이라고 나와 있어요. 2시간 42분이면 상당히 긴 편이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방향을 한번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로테이트 해서 이렇게 다시 세팅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슬라이싱을 다시 진행하면 네, 시간이 많이 줄었네요. 1시간 11분 55초 정도 걸리고 서포트 자체가 이렇게 요 컵 손잡이 쪽만 이렇게 생겼고 바닥면에 요 정도가 돼서 네, 머티리얼도 상당히 좀 적게 들어가고 출력 시간도 많이 적어집니다. 근데 요 상태에서 이런 거죠. 지금 컵받침은 지금 아직 안 가져왔죠. 그러면 모델 파일에서 바디 2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바꾸시겠습니까? 뭐라고 아니요 하고 잠시만요. 프리페어 파일 임포트 모델 파일 바디 2 열으면 지금 집 모양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려니까 지금 이 소프트웨어는 이 방향으로 출력을 하겠다라고 지금 세팅을 맞춰 놓은 거예요. 근데 이 방향이 절대 좋은 방향이 아닙니다, 여러분. 납작한 서포트는 적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납작한 형상을 출력을 할 때는 서포트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반드시 기울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높이 올라가면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또 컵을 조금 저는 이쪽으로 옮기고요. 그 다음에 이 접시를 각도를 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약간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 상태에서 출력을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슬라이싱이 끝나고 나면은 아마 서포트가 상당히 많이 생겨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쪽 부분에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도 이게 낫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진행하실 때 이 슬라이싱 소프트웨어가 세팅을 해주는 그대로 하지 마시고 경험을 통해서 조금 이제 적합한 형상의 위치를 조금 찾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납작한 거는 좀 기울이셔라. 그리고 서포트가 최소한으로 들어갈 수 있는 파트를 찾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경우에는 이제 다 들어갔죠? 여기다가 지금 임포트 모델 파일 볼트 아까 볼트 큰 거 만들었던 거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러면 탑뷰에서 보면 딱 지금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요 상태에서 이제 내가 모델링 했던 걸 한 판에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기억하실 게 또, 우리가 3D 모델링을 진행을 하면서 3D 프린터가 이제 한 대 있을 때 이 베드 위에다가 모델링 한 걸 다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3D 모델링 같은 경우는 내가 여러 번 출력을 해봤던 파일 같은 경우에는 한 판에 여러 개를 올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처음 출력을 진행해 본다라고 할 때는 한 판에 다 올리는 걸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하나만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필라멘트랑 또 이 프린터의 이제 속성이 출력에 적합한지 한번 확인을 꼭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그 다음 베드에는 여러 개를 올리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 올리는 거는 추천하지 않아요. 그리고 프린터가 여러 대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면 나눠서 분할해서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가능하면 이렇게 좀 위로 높이 올라가는 출력물은 이제 레이어가 정말 많이 있겠죠. 이 층층이 있기 때문에 조금 무너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올려서 한번 슬라이싱을 해보면 이 모델 파일 그대로 STL 파일로 또 내보내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시간 자체는 요 정도 걸린다 확인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출력이 형태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이 파일을 이제 내보내야 되겠죠. 프리셋 파일로 해서 이제 내보내시거나 아니면 지금 블루투스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이 블루투스 연결을 통해서 바로 가능도 합니다. 그래서 내보내는 방식 자체는 이렇게 파일 이렇게 내보내셔도 되고 여기 세이브 더 이렇게 해서 이제 USB에 저장을 하셔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퓨전 소프트웨어의 이제 모델링과 이제 기타 여러 가지 이제 활용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또 이제 말씀드릴 게 이제 대표적으로 모델링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이제 모델링을 진행하실 때 지금 이제 솔리드 모델링이나 아니면 곡면 모델링 아니면 이제 자유형 프리폼 모델링을 진행하실 때 각각의 특징에 맞는 걸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솔리드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이제 형태적으로 명확하고 각졌거나 아니면 이렇게 나사선이 들어가 있거나 해서 명확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요런 부분은 솔리드 모델링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거겠죠. 요런 형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곡선이 좀 있고 선이 좀 많이 있는 형태입니다. 선이 있고 요것도 말하자면 이제 선으로 많이 돼 있죠.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선을 면으로 바꿔서 하는 이제 서페이스, 곡면 모델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서 출력을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연필도 마찬가지였죠. 연필도 이제 똑같이 이제 서페이스 모델링. 요거도 이렇게 좀 뒤쪽이나 끝쪽 부분에 곡면이 있었죠. 그런 걸 진행할 때 이제 곡면 모델링을 진행하시고 지금 보시는 요 튜브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형태가 좀 많이 좀 곡선이 전체적으로 많고 좀 이제 형상을 이제 임의로 모델링 하는 사람이 바꿔야 되는 이런 형상의 경우에는 이제 프리폼 자유형 모델링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특성에 맞는 제품을 모델링 하실 때 각각에 맞는 방법을 사용을 해보시고 또 하나 더 이제 이런 모델링 외에도 이제 PCB 회로를 만든다거나 레이저 커팅을 활용한다거나 그다음에 CNC 장비에 맞는 파일을 만들거나 할 때도 똑같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설계 도면을 만드는 부분 그리고 디자인 부분에서 렌더링을 하는 부분까지도 상당히 활용도가 많은 소프트웨어이니까 이제 꾸준히 공부하셔서 많은 부분에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